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RK9 뉴스입니다. 오늘 제가 출근 전에 옷을 고르면서 코트가 너무 두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음 주까진 고민하지 마시고 겨울용 코트 꺼내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찬바람에 코를 후쩍일 정도인데요. 벨리 일부 지역은 밤 최저 기온이 빙점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이번 주말에도 남가주 일대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럴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무력 행사를 단행해 북한에 출혈을 일으키는 옵션을 빠른 속도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코피를 터뜨리는 블러디 노즈 군사공격 계획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동 발사대를 분쇄하기 어렵고 제한적인 공격만으로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여러 군사 옵션들 가운데 이른바 코피 터뜨리기 블러디 노스 옵션을 마련한 것으로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이어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블러디 노스 군사 옵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운데 운반수단인 미사일 발사기지와 미사일 저장고 등만 제한적으로 공격해 북한의 위협 카드를 없애겠다는 방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ICBM에 탑재해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능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부터 먼저 타격해 코피를 터뜨리는 군사 옵션을 마련한 것으로 미국의 전현직 관리들이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로 공격하려 해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없애면 핵미사일 위협 카드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위협의 중심인 미사일 기지와 미사일 저장고만 제한 타격한다는 점에서 코피 터뜨리기 옵션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은 블러디 노스 군사 옵션을 실행할 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이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시리아 폭격 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해역에서 미군 이지스 구축함들이 첨단 레이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발사 조짐을 포착해내고 SM-3 요격 미사일로 격추를 시도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지스 구축함들은 정밀유도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미사일 저장고 등을 타격하게 됩니다. 둘째, 최근 한반도에 처음 출격했던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고 북한 미사일 시설에 폭격을 가하게 됩니다. 셋째, 한국에도 자주 입항하고 있는 미시건호 등 핵추진 잠수함들이 수중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으로 북한의 타겟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프리 루이스 등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미사일 이동 차량과 발사대를 모두 포착해 붕괴하기가 매우 어렵고 미사일 기지 폭격은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 의도로 오인돼 서울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서 결국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드림 법안과 이민 단속 강화 조치를 담은 이민 빅딜 법안이 새해 1월 연방의회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연방의회는 새해 1월 19일까지 지출하는 4조짜리 임시 예산을 마련해 연방 폐쇄를 피한 후에 1월 중순까지 이민 빅딜을 타결짓기 위한 백악관과 본격 협상에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80만 다카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국경 안전과 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이민개혁 법안이 새해 1월 연방의회에서 최종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돼 이민 빅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존 켈리 비서실장과 공화민주 양당 상원의원 10명은 최근 회동을 갖고 드리머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이민 조치들을 놓고 사전 정지 작업을 벌여 새해 1월 중에 초당 합의안을 도출해 연방의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악관 회동 후 연방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새해 1월 말까지 의원들이 이민 법안에 합의하면 1월 중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해 자유표결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개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는 드림 법안을 예산안에 부착시키지 않기로 사실상 양보해 올 연말 동시 처리 대신 새해 1월 분리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올 연말 드리머 보호법안을 합의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해 1월 표결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우선 22일 끝나는 임시 예산안을 새해 1월 19일까지 지출할 수 있는 4주간 추가 연장을 통해 연방정부 폐쇄를 피한 뒤 연방 예산안과는 별도로 이민빅들을 최종 모색하게 됩니다. 현재 이민빅들을 위해 백악관 존 켈리 비서실장과 드림 법안의 저자들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 석시디 법안을 내놓은 공화당 탐 틸러슨, 제임스 랭크포드, 레이지 법안의 저자인 공화당 탐 코튼, 데이비 퍼트, 그리고 공화당 존 카닌, 코리 가드너, 민주당 마이클 베네트 상원의원 등이 나서고 있습니다.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방법을 확정하기 위해 드림 법안과 석시디 법안을 통합하는 협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드리머 보법안과 함께 처리할 국경 안전과 이민 단속 강화 조치들로 국경 펜스 보강과 나흘로 미립국 아동의 신속한 추방, 이민 단속 요원의 증원, 난민 제도의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가족 이민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체인 이민 폐지와 능력 점수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언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집중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그동안의 이민 요구 사항들 중에 최우선할 최종 리스트들을 수일 내 제시하겠다고 밝혀 새해 1월 이민빅들의 성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어제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LA에 남아서 차분히 연말을 즐기시려는 한인분들도 많은데요. 이곳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남가주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이벤트들을 문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24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뮤직센터 도로시 챈들러 파빌리온에서 셀러브레이트 LA라는 주제로 제58회 LA 카운티 할리데이 셀러브레이션 연례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에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이정인 무용단의 공연이 선보이게 됩니다. 어린 학생부터 성인 단원까지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서 원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가지는데요. 한국 전통 북가락을 큰 대구 3개가 나가요. 그 다음 사물북하고 20여 명이 함께 타악을 하기 때문에 웅장한 그 한국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시민들에게 각 커뮤니티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LA 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LA 카운티 지역 각 커뮤니티의 공연단체들 중 오디션에 통과한 팀들이 참가해 각 커뮤니티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패사디나에 위치한 어 노이즈 위딘 티어터에서는 이번 주 내내 가족 단위 관객들을 위한 클래식 뮤지컬 어 크리스마스 캐롤 무대가 이어집니다. 라카냐다 지역 데스칸소 가든에서는 찬란한 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10여 개의 각기 다른 테마로 꾸며진 라이트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LA 동물원도 저녁 6시 이후부터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롱비치 퀸메리오에서는 100피트 길이의 얼음 슬라이드, 300피트 길이의 짚라인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관객들을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때면 동화 속 마을로 변신하는 우드랜드힐스의 60년 전통 캔디케인 레인도 인기입니다. 루바오 에비뉴와 옥스나드 스트리트 교차로를 중심으로 8블락에 걸쳐 아름답게 장식된 주택들이 눈길을 끕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북동쪽으로 17마일 정도 떨어진 알타데나 크리스마스 트리레인, 토렌스와 산타클라리타의 캔디케인 레인도 명소입니다. 연인과 함께 LA 다운타운 퍼싱스퀘어 아이스링크장이나 산타모니카 아이스링크장을 방문해도 좋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이번엔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49일을 앞두고 서울, 강릉을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5년여의 공사 끝에 오늘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강릉, 평창이 2시간 이내 거리로 훨씬 가까워진다고 하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도 큰 힘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남원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착공 이후 5년 6개월 만에 서울과 강릉 간 KTX가 이곳 한국 시간 22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후 강릉역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관계자 등 약 800명이 참석, 원주 강릉 간 경강선 개통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제 강원도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강원도와 수도권은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이 철도는 평창올림픽의 최대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만종까지 108km는 기존 선로를 개량하고 만종에서 강릉까지 120km는 철길을 새로 놓는 대공사였습니다. 대관령 등 산악 구간이 많아 34개의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KTX는 기존 경의선과 중앙선 등을 지나 원주부터 강릉까지 새로 놓은 경강선 노선을 이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차로 5시간 넘게 걸리던 서울 강릉 이동 시간이 1시간 40분대로 줄어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까지 무정차 열차도 운행됩니다. 서울 강릉 간 KTX 개통은 단순한 건설 공사의 완료가 아니라 전국을 반일 생활권으로 묶어줌으로써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와 대관령, 관광자원이 풍부한 평창과 강릉 가는 길이 고속열차로 연결되면서 관광객, 지역주민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번 서울 강릉 간 KTX 개통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교통수단 역할에 더해 주말이나 명절의 만성적인 강원권 도로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